맨해튼 폭탄 테러 용의자가 범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학부모들이 인종차별 교사를 징계하는 온라인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 의원이 2020년 인구 센서스 질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의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의 첫 주택 구입과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맨해튼 폭탄 테러 용의자가 범행 직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에게는 테러 행위 지원과 테러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으로 테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지하 통로는 하루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해튼 테러 용의자 아카에드 울라가 범행 직전 페이스북에 트럼프,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라는 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폭발물을 제조했고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면서 IS를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경찰은 울라에 대해 테러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용된 테러 관련 혐의는 테러 행위 지원과 테러 위협, 불법 무기 소지 등입니다. 울라는 범행 동기와 관련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서 미국의 IS 공습에 대한 보복 주장과 함께 크리스마스 포스터를 보고 지난해 12명이 희생된 베를린 크리스마스 테러가 떠올랐다는 진술 등을 경찰에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발생했던 포토 오소리티 타임스퀘어 지하 통로는 하루 만에 사람들의 통행을 허용, 정상화됐습니다. 한편 울라의 가족들은 미 이슬람 협의회를 통해 낸 성명에서 울라의 공격 행위는 물론 우리 가족들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주장들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울라는 부모와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 거주해 왔으며 부인과 자녀는 방글라데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 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사의 인종차별 사건에 대해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학생과 부모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버겐 아카데미 학부모들의 온라인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에 우려를 밝히고 학군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당국의 미흡한 처사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든 버겐 아카데미 학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을 조기에 알리지 않고 대처에 미흡했던 학교 당국의 공식 서면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위원회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나올 때까지 해당 교사를 정직 처분할 것과 교직원 및 전교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1일 오후 9시 현재까지 1,100여 명이 청원에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늘 열린 학군교육위원회 정기 미팅에서 이 사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입장을 묻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원을 이끄는 학부모들은 한인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청원 참여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이름과 이메일을 남기면 됩니다. 인구 센서스 10분 설문에 참여하고 10년 혜택을 받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질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적절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이 질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1일 맹 의원은 연방예산관리위원회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방센서스국은 2018년 3월 31일까지 2020년 인구조사에 사용할 질문지를 작성해 연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맹 의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속히 인종과 민족을 통합하는 기준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7년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된 센서스 질문지에서 히스패닉은 민족으로만 분류되고
기존의 5가지 인종, 백인, 흑인,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원주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히스패닉의 절반은 지난 2010년 인구조사에서 자신을 백인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마땅한 분류를 찾지 못해 기타 인종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결과 미국에서 기타 인종은 3번째로 많은 인종이 됐습니다. 맹 의원은 인종과 민족에 관한 질문을 하나로 통합해 보다 안정적이고 정확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0년 센서스 질문지 한국어 번역본은 번역상의 오류가 한인들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한국어 번역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이해가 쉽도록 해야 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주권 갱신 서류 작성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시민권 신청은 종이 서류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시민권 신청서 N400 양식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11일 USCIS는 연방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수수료까지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민당국은 그간 모든 이민 서류 접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자이민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전자이민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일부 이민 서류에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USCIS가 초기에 도입했던 I-140, I-765, I-821 등도 현재 온라인 접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민권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려는 영주권자는 이민권 웹사이트에 접속해 먼저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다음 N400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증빙 자료를 업로드할 수 있고 수수료 $725를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다 완성하지 못한 경우 저장이 가능하고 또는 삭제도 가능합니다. 또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 먼저 Naturalization Eligibility 툴을 통해 자신의 신청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 이민 서류는 시민권 신청서 외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2 온라인으로 접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또 이민국에 접수한 자신의 케이스 상태를 확인할 때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저소득층의 첫 주택 구입을 돕고 저소득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시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11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의 하우징 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픈도어 정책과 홈픽스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2026년까지 모두 2,100가구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픈도어는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중산층 가구들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코압이나 콘도 개발사가 첫 주택 구입을 원하는 연소득 6만 9천에서 11만 2천 달러의 중산층 가구에게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매년 200가구씩 오는 2026년까지 1,300가구의 중산층에게 저렴한 첫 주택 구입에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홈픽스는 주택을 수리하려 해도 자금이 여의치 않아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수리 비용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100가구씩 2026년까지 800가구에게 지원합니다. 뉴욕시는 서민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하우징 뉴욕 2.0 프로젝트는 최근 높은 렌트비를 감당하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는 경우가 늘면서 저렴한 서민 임대 아파트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20만 가구에서 10만 가구를 늘려 2026년까지 30만 가구 서민 아파트를 확보해 렌트비 상승을 막고 공급 안정으로 서민의 주거권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정부의 부실 운영으로 새는 돈이 많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잘못 운영해 수년간 6천만여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감사원이 재정국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을 감사한 결과 2011에서 12회계년도부터 2016에서 17회계년도 사이 부당 지급된 환급금은 5,92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수혜 대상이 아닌 3,890명에게 4,852만 9,687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은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 등을 소유한 연소득 58,399달러 미만
미만의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게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주택 소유주나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환급금이 지급됐고 중복 지급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년 1월에서 2017년 5월에만 사망한 주택 소유주의 부동산 2,057곳, 법인 부동산 67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세 이상 은퇴 노인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도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 소유주에게 총 1,064만 7,896만 달러가 부당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대부분 사망했거나 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시정할 경우 시정부 수익은 1,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자 법원은 이에 반발했습니다. 아직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내년 1월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11일 AP통신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랜스젠더의 미국 입대가 법적 다툼은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는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신체적, 의료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18개월 동안 선호하는 성별로 임상적 안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료적 증명이 있으면 입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 지침에 서명하자 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전면 금지 이유 중 하나로 엄청난 의료 비용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기존 군 의료보험 비용에 트랜스젠더 군인이 미치는 영향은 전체 군 의료비 지출의 0.04%가 0.13%로 늘어나는 정도로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 재량에 맡긴 기존 트랜스젠더 장병의 군 복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겨울철 꽁꽁 얼어붙은 차량 출발하기 전 예열시키는데요. 하지만 장시간 공회전을 하다가는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한파에 폭설까지 겹치면서 차량의 앞유리나 엔진 등도 꽁꽁 얼어붙어 이를 녹이기 위해 예열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일반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도 학교 앞에서는 1분 이상 그 외의 경우에도 3분 이상 차량의 엔진을 켜둔 채 공회전하면 적발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은 일반 차량은 100에서 2,000달러, 버스나 트럭 등의 디젤 차량은 500에서 18,000달러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의 공회전은 3분으로 제한하고 범칙금은 첫 적발 시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 이후에는 1,000달러가 부과됩니다. 공회전 동안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에너지 낭비도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단 기온이 화씨 25도 이하로 내려가거나 교통체증 또는 차량 정비를 위해 시동을 켜놓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뉴욕시는 2009년 5달러였던 공회전 차량에 대한 벌금을 몇십 배로 올렸으며 2015년에는 공회전 차량을 신고하면 포상금 1,000달러를 주는 조례안까지 추진한 바 있습니다. 칩카드 등 크레딧 카드가 진화하면서 보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커버와 마스터카드는 사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내년 4월부터 이에 합류합니다. 크레딧카드 결제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인증 과정인 사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와 디스커버에 이어 아멕스도 내년 4월부터 크레딧카드로 결제 시 고객에게 사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칩카드가 널리 쓰이고 모바일 페이먼트 등으로 보안이 크게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사인을 받는 것은 사기 예방 등에 필요했지만 이제는 기술 발전으로 크레딧카드 위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 칩카드 도입 이후 결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매업체들이 사인 페이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멕스 측은 사인이 없어도 사기 예방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4대 크레딧 카드 업체 중 사인 결제가 필요한 업체는 비자 카드만 남게 됐습니다. 월마트 재무담당 수석 부사장 마이크 쿡은 사인을 없애 고객들이 빨리 결제할 수 있어 고객 만족도도 높아지고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9월 사우스 LA 지역에서 발생한 한인 리커스토어 업주와 흑인 커뮤니티 갈등과 관련해 한인단체와 LA시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LA 한인회와 LA시 가주 한미식품상협회 등 한인사회와 주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이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 흑인 커뮤니티와 함께 진행해온 협의 과정을 공개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계자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와 한인 업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 환원 사업 등을 통한 커뮤니티와의 유대관계 강화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쪽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는 한 우리는 비즈니스와 지역 주민 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인종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생의 기구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모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낼 수 있는 만큼의 근데 그런 것이 또 무슨 아프리카 타운 콜리션이나 한 멤버 오르가니제이션에 가는 게 아니라 전체 거기 있는 지역 주민이 다 베니핏을 받고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As stated earlier, this has become a very complex issue and we are working very closely with our partners, both within the community as well as our political partners and resource entities such as the Human Relations Commission, such as Angela O, to really fully understand what we're working on and how to best approach it for both communities and for our Korean store owners in the central Los Angeles area. 앞서 지난 9월 사우스 LA 지역에서 리콜 스토어를 운영하는 한 한인 업주는 만취한 흑인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흑인 주민들과 갈등을 벌여왔으며 이후 최근까지 소수의 흑인들이 해당 업소가 지역사회를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한인타운과 업소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며 한흑 갈등 양상을 지속해왔습니다. 한편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14일 LA시청에서 시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문제에 대한 전략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크리스마스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바월드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물하기 위한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 학생 100여 명은 지난 9일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미드나잇 미션 센터에서 노숙자 500여 명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담요를 선물하는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아침 식사 제공하고 250명분 하고 점심은 250명분 해가지고 토탈 500명분을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선물과 더불어 식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크리스마스 캐롤 공연이 이어지면서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And so I want to spread this goodness to others, especially on the holidays. And I know how much hardship these homeless people go through, and it just feels really good to be able to spread this warmness about the holidays and Christmas. 처음에는 막 홈레스들이 무섭고 막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3년 동안 막 밥도 주고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더 친근해진 것 같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뭔가 뿌듯하고 기뻐요. 한편 명원식 파바월드 회장은 이 같은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온라인 사전 메리엄 웹스터는 2017 올해의 단어로 성평등주의, 여성 신장 운동을 뜻하는 페미니즘을 선정했습니다. 페미니즘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성평등 이론 또는 여성의 권리, 이익을 지지하는 조직화한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미투 캠페인이 번지면서 주목받는 단어가 됐습니다. 조병창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뉴욕 협의회 대표가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지난 1996년 국무총리 산하기구로 설치된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 위원은 뉴욕 한인회장, 뉴욕 한인 경제인 협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시민권을 요구하거나 인종 등의 이유로 횡포를 일삼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시 피토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물주가 인종, 출신국가 등의 이유로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세입자가 주정부가 발행한 합법적 신분증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려다 적발된 경우에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저지주 환경보호국은 지난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12일 동안 곰 사냥 기간을 지정하고 포획에 들어갔으나 예상보다 포획량이 적어 기간을 나흘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곰 사냥을 위해서는 주 환경보호국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고 총기나 사냥 라이센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부터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집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불어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오전 중 소낙눈이 내리겠고 간간히 맑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